반갑습니다. 부동산부 부원 여러분, 오늘은 서로를 향한 보호라는 제목으로 서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삼나눔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모든 모임과 예배, 일상이 다들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콘서트도 하고 다른 마트나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는 되고 왜 교회는 안 되냐 이렇게 불만보다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잘 감당하고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가는 것이 또 그에 맞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서로를 향한 보호라는 그런 이제 제목인데요. 결혼하면서 항상 누구나가 원수로 난 이 사람하고 조금만 행복하게 지내다가 원수로 싸우고 지낼 거야, 깔가 뭉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또 누구보다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지만 결혼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들이 달라서 그것이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했는지 아직 풋풋한 그런 이제 가정이 아니니까 거의 10년이 넘거나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환해 보면은 우리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관여해야 될 그런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6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제 취미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취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산도 있고 골프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스포츠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일에 너무 이제 몰두해서 가정보다는 일하는 것에 또 일에서 승진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거기에 또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는 그런 이제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물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 또한 이 부모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녀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자녀들도 늘 함께 하지만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출가를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출가를 시켜야 되고 또 각자의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거나 치중을 하거나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신경이 어떤 문제, 사업, 자녀, 무슨 일, 무슨 취미, 스포츠 이런 것에 너무 빠져들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어느 정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배려해주면은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배우자의 일, 배우자의 관계 뭐 특별하게 뭐 이벤트,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하고 또 가정의 일들을 상의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또 질 나쁜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뭐 질 나쁘고 조금 이제 거칠고 또 다른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모임에서 부부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부부의 가정의 일들을 방해하거나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만나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돈을 쓰고 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결혼 후에는 그런 누구를 만난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직종인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뭐 언론에 비칠 때 누구한테 뭐 말할 때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이 가족 안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이제 친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제하거나 또 극단적일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영향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첨단 기술과 텔레비전, 인터넷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TV 매체, 컴퓨터,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소스들로 베이스가 깔려서 그 문제로 이렇게 불거질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주식도 할 수도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핸드폰 시간 관리, 핸드폰을 지혜롭게 쓰는 것, 이것만 잘 하더라도 이 영향력에서, 잘못된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것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네 번째는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직장과 헬스클럽, 교회에서의 이성관계는 배우자에게서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성과의 만남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이런 부분들에서 늘 남자는 남자끼리만 만나야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만나야 되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고객을 상대하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어느 정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사람 다 친구야. 그냥 우리는 그냥 불알 친구야.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이성적으로 여겨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떠한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고 또 관계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배우자와 그 모든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서로 그렇게 만날 때 같이 만나거나 부부끼리 같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이것을 잘 케어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면은 예배 문간 입구에서 다 인사를 하는데 남자인데도 제가 남자고 이제 목사님이 남자였는데도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남자끼리도 뭐 여자 이제 청년들이 있으면은 악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우니까는 안 한다 이건 이해되는데 남자한테도 악수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조금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형평성도 있고 뭐 여러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는 아무하고도 악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워낙 이제 교회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참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또 어떠한 성향을 가져 있는지 이 청년들의 어떤 성향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조심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어떤 성적인 부분,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언제나 유혹이 될 수 있고 또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누구나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나가 다 완벽해 보이고 또 칭찬 듣고 좋은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성에게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잘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모든 우리 집의 못은 아내가 다 박는다. 뭐 우리 남편은 벽에 액자 하나도 못 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다 해. 뭐 우리 남편은 다 못해. 뭐 공부 같은 거 이렇게 손재주 전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연하지 뭐 남편 못하니까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서스럼없이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남편이 약한 부분보다는 또 잘하는 부분들을 더 세워주고 또 약한 부분들은 최대한 말을 이렇게 아껴주는 것이 또 남편에게 그러한 이제 남편이 있다면은 그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또 높여주는 부분들이 아닐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러내지 않은 그러한 이제 열등감, 단점, 상처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서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있고 또 10년 동안 지내와도 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어릴 때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싫어하구나, 힘들어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배우자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켜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생충을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온 거랑 다 비슷한 부분들인데 이제 도박이나 약물, 음란물 뭐 이런 중독 형태를 띠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언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력에 이제 빠질 수 있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오락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는 내가 빠질 수 있는 내가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서는 부부가 서로 조심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뭔가 낌새가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놔두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가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관심을 가져 나갈 때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서 포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나는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낚시는 취미를 못 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낚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로부터 이제 추진되는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올바른 방법인지,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줄여가고 또 합의하에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모임 속에서도 이러한 서로를 향한 어떤 보호, 사랑, 이것이 관점이 되는 것은 서로의 많은 대화와 알아가고자 하는 것, 다 아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높여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부가 됨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부성산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또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 방역에 철저함으로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